1학년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생물의 분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배우면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과 목적,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 과일이 있습니다. 보라색과 빨간색 과일이 있는데 이거를 분류해 보는데 조건을 볼까요? 색깔로 구분하면 이렇게, 과일과 채소로 구분하면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분류가 더 정확한 분류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기준을 세워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것끼리 무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하는데 핵심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것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생김새와 그리고 한살이, 번식 방법,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류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생물과 생물들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쥐를 보겠습니다. 이 박쥐는 언뜻 보면 갈매기와 똑같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쪽 갈매기와 유사한 분류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람쥐와 더 가까운 분류로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갈매기는 번식 방법이 알을 낳았어요. 근데 박쥐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쥐는 털도 있고요. 그리고 젖을 먹여줘 키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람쥐 쪽이 더 가까운 번식 방법이나 털과 젖을 먹이는 이런 더 공통점이 더 많아서 박쥐는 갈매기와의 공통점보다는 다람쥐와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생물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얘는 갈매기랑 박쥐와 다람쥐는 같은 무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박쥐랑 갈매기는 같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 기준을 잘 명확히 해서 특징을 잘 조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을 분류할 때는 그 고유한 특징을 먼저 잘 관찰해야 돼요. 어떻게 번식하는지, 새끼를 낳는지, 젖을 먹긴 이런 기준을 잘 보고 공통점을 찾습니다. 차이점을 찾고, 그래서 분류 기준을 정해서 같은 공통점을 찍는 생물들끼리 무리를 지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 명아주, 고래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는데 기준 하나를 딱 정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요거예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자, 광합성을 하는 것은 보통 녹색 식물이에요. 녹색 식물. 자,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예.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이렇게 분류를 해보겠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식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식물은 명아주, 보리, 강아지풀, 벚나무 이렇게 같은 무리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개부터 붕어까지는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부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는 한 무리, 얘도 한 무리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같은 무리로 분류한 생물들은 공통의 특징을 가진다. 얘네들이 공통의 특징은 뭘까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특징을 조사하여 여러 생물과 비교하면, 자, 여기서 어떠한 미지의 생물이 나왔어요. 얘를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한 상태에서 얘가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광합성을 하면 얘는 여기에 부리에 속하는 거고, 광합성을 안 하면 여기 무리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생물들과 비교하면서 그 생물이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자, 이제 종에 대한 개념을 알겠습니다. 종. 자, 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종입니다. 자, 같은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끼리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면 번식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번식 능력이 있으면 같은 생물물입니다. 자손이 번식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모님은 같은 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야, 예를 뭐냐면 보세요. 당나귀와 말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나귀 수컷과 말의 암컷이 서로 짝짓기를 해서 노새라는 생명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노새를 조사해 봤더니 자, 크기는 당나귀와 말의 중간입니다.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은 거겠죠? 그리고 긴 귀와 짧은 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빠 당나귀와 비슷하고 꼬리털이 있는 걸 보면 얘는 꼬리털이 없잖아요. 얘는 꼬리털이 있는 걸 보면 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힘도 세고 지구력이 아주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미있는 것은 이 노새는 짝짓기를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번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나귀와 말은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자손인 노새가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은 생물 무리들이 같은 종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을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는 자녀를 낳았고 이 자녀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번식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서로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종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이제 진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종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것끼리 무리를 지어 속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생물에 이렇게 분류이 엄청나게 많은 이 생물들을 점점 줄여서 같은 특징을 갖는 끼리 가장 작은 단위,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는 종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양이 갖고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 종의 중에 들고양이 종이라고 있습니다. 들고양이 종. 이 종은 어떠냐? 들고양이 종은 들고양끼리 짝짓기를 하면은 들고양이를 낳기 때문에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고양이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페르시안 종도 있고 시베리안 종도 있고 스핑크스 종이 있고 차로 여러분들 그 스핑크스 고양이는 털이 없는 그 약간 가죽만 있는 그런 고양이 아시죠? 자, 검색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스핑크스 종, 페르시안 종, 시베리안 종, 이 들고양이 종에는 여러 가지 70개 종 이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페르시안 종과 들고양이 종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다른 종이 되는 이유는 얘네들 같은 종끼리만 번식했을 때 자손을 낳는 자식을 낳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페르시안 종은 페르시안 종끼리 짝짓기를 해야 번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스핑크스 종은 스핑크스 종, 들고양이 종은 들고양이 종끼리 짝짓기를 해야 자손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종을 분류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들고양이,
페르시안, 시베리안, 스핑크스 이런 70여 종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 윗단계 속이 오는 거예요. 속. 여러 종을 모여 하나의 속을 이룬다. 그래서 속이 되면은 고양이, 들고양이 종이 아니라 이제 들고양이 종, 들고양이 종, 여러 스핑크스 종, 페르시안 종이 다 합쳐지면 이거를 이제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 속끼리 이러한 비슷한 고양이 속이 있지만 고양이 속과 또 비슷한 무슨 속, 무슨 속, 무슨 속이 있겠죠? 그런 속들을 또 모아놓으면은 자, 사자와 또 호랑이가 또 비슷한 고양이 속처럼 무슨 속, 무슨 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모아놨더니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 과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 과가 된 더 넓은 분류 체계. 그래서 속이 모이면 고양이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양이 과가 모여서 비슷한 또 특징들끼리 모이면은 이런 너구리와 또 곰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아, 얘는 고양이 과지만 얘는 또 무슨 과, 무슨 과도 이렇게 또 모이죠. 더 넓은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이라고 하고 얘네들의 그 특징은 식육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육목이 이렇게 있죠. 식육목이 있으면 또 다른 목과 다른 목이 만나요. 그러면 이 비슷한 성질들이 또 분류를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엔 또 강자를 써요. 포유강인데 이 포유강이라는 것은 젖을 먹는 특징을 갖는 목이에요. 젖을 먹는 목, 젖을 먹는 목, 젖을 먹는 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거 잘하는 게 포유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번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인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강은 요런 강이 있잖아요. 이 포유강이고 얘는 또 무슨 다른 강 합쳐져서 이번에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문이라는 것 중에 어떤 문? 척삭동물. 척삭동물은 이게 척추뼈가 있는 그런 동물을 공통적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용어를 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자 이런 문은 또 척삭동물문은 이런 문도 있지만 얘네 또 무슨 문 합쳐져서 이거를 포함할 수 있는 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라는 개예요. 여러분들 동물 하면은 우리는 뭐 고양이,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동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동물 개 안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최소 단위로 가면은 종이 있고요. 그다음 종이 모이면 속이 되고 속이 모이면 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들이 여러 개의 과들이 모이면 목이 되고 목이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모이면 문이 되고 문이 모이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가장 큰 게 개가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류 체계는 생물을 종에서부터 점점 큰 단계인 무리로 짓는 것을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물의 분류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분류 체계는 이런 식으로 외우겠습니다. 종속, 과목, 강문, 계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어디가 가장 최소 단위죠? 종이죠. 그럼 이렇게 부등호식으로 점점점 넓혀가면서 마지막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 중에 동물개 말고 무슨 개가 있을까요? 자, 분류 체계라 하고 이 분류 체계는 이렇게 종속, 과목, 강문계 그리고 이렇게 가장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들고양이, 종고양이과, 고양이과, 식육목, 포유강, 적삭동물문, 동물계 이런 것들 내용보다는 이런 끝에 있는 이 명칭, 종속, 과목, 강문계 올라갈수록 점점점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내려갈수록 한 가지다, 최소 단위다 분류할 때 볼 수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식물이라는 거 기억나죠? 식물. 사실은 이 식물도 뒤에 개가 빠진 거예요. 식물계, 이런 또 동물계, 또
원생 생물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지만 이제가 우리가 알고 있어 인간은 이 동물계에 속하는 거였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식물은 뒤에 개가 빠졌다는 거.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식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항상 개를 말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해서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동물을 사람도 동물인데 동물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가 애완동물을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데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있잖아요. 사실은 동물원에는 우리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들고양이 종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들고양이 종이겠죠.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페르시안 종, 시베리안 종, 스핑크스 종 이런 것들을 모이면 뭐라고 그러죠? 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비슷한 특징들끼리 같은 무리를 지으면 고양이 종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동물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공통의 특징을 가지는 생물 무리들끼리 지어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합니다.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 그리고 이 생물 분류를 또 체계가 있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분류 체계라고 하죠. 분류 체계는 종부터 개까지 있고요. 일단은 같은 무리를 지어서 특징을 갖고 나누는 것, 그걸 생물 분류라고 합니다. 생물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죠? 생물을 분류한 가장 기본 단위 종입니다. 자, 사자와 곰 중에서 고양이와 공통된 특징을 더 많이 가지는 생물을 쓸까요? 사자하고 곰. 자, 사자와 곰 중에서 고양이와 가장 공통된 특징. 잘 보세요. 고양이가 여기 있죠. 고양이들이 이렇게 사자랑 곰이랑 있는데 이거보다 좀 밑에 있는 분류책에 과로 왔을 때 고양이와 사자가 같은 과에 속하죠. 그러면 같은 과에 속한 이게 거리가 어때요? 가깝죠. 그런데 다시 목으로 가니까 여러 개의 고양이과와 또 다른 과가 만나서 좀 멀어진. 근데 얘는 목이에요. 좀 높은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분류했을 때 잘려서 가장 하위 단계인 고양이 과이기 때문에 이 고양이는 같은 과에 있는 사자랑 특징이 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목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 특징과 좀 더 또 새로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은 더 높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만 봐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얘는 사자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 체계만 보더라도 고양이는 사자와 더 특징이 더 가까운 특징이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보면은 생물이 가까운지 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특징을 더 많이 가지는 생물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사자고 사자와 고양이는 서로 같은 고양이 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곰과 고양이는 과보다 더 높은 분류 체계의 목에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지는 않죠. 여기서의 공통점은 1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점은 1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많은 것끼리 하위 단계로 갈수록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참고로 얘랑 또 가장 가까운 공통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속이겠죠. 이 고양이가 더 같은 공통점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통점은 줄어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공통점이 많은 것끼리 모이는 거다.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